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만나는 수업 2학년 제육 심혜진입니다. 네, 출석 체크 방법입니다. 출석 체크 방법은 모두 알겠죠? 오늘은 6월 17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거에 과제 제출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전시학습 확인입니다. 스포츠 활동 안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상, 수상, 빙상, 설상 이 네 가지 스포츠의 안전수칙 알아봤어요. 자, 이게 모두 어렵진 않았지만 그런 다 스포츠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각 특징에 맞춰서 안전수칙을 알아둬야 해요. 자, 다음은 오늘 배울 거는 운동 손상의 원인과 종류, 그리고 예방과 대처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자, 운동 손상이라는 말부터 알아보고 갈게요. 운동 연습이나 경기 중에 발생하는 신체 부상. 자, 그러니까 체육 시간이나 혹은 뭐 친구들과 축구할 때, 여학생이니까 피구할 때, 그리고 배드민턴 할 때, 이럴 때 다치는 거를 바로 운동 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운동 손상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급성, 그리고 만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급성 운동 손상의 경우 충돌, 접촉과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일어나는 외적 손상이고 한 번에 뭐 부딪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골절,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는 거, 관절 연골 손상,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쉽게 말하면 물렁뼈죠. 물렁뼈가 다치는 거, 그리고 관절 탈구, 예를 들면 어깨 빠짐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대 손상 및 파열. 자, 염좌라고 하는 발목 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근파열, 근육이 찢어지는 것, 건파열. 건파열은 아킬레스 건이라는 신체에서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그런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인체는 뼈, 근육,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이어주는 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아킬레스 건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찢어지는 거, 그리고 끊어지는 거, 그런 것이 바로 건파열, 그리고 찰과상, 피부가 쓸리고 그렇게 까지는 것을 찰과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급성 운동 손상이에요. 자, 두 번째는 만성 운동 손상입니다. 미세한 외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생기는 손상이에요. 이것은 바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누적되어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피로골절이라는 것은 뼈가 직접적으로 부러지거나 금이 가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피로해서 뼈를 만지기만 해도 부셔진 것처럼 아프다고 해서 우리는 피로골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체에 비해서 더 많은 운동량 버티지 못할 만큼의 운동을 시행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건염, 근염, 좌상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건염은 아까 말했던 예를 들면 아킬레스 건이 아파오는 거예요. 거기에 염증 수치가 높아져서 염증이 생긴 것을 건염이라고 하고요. 근염은 파열된 것은 아니지만 근육이 너무 아파서 근육과 근육 사이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좌상이에요. 좌상은 상처가 나는데 겉으로 표시가 안 나요. 예를 들면 건염, 근염도 모두 좌상인 거예요. 내가 무릎이 아파. 근데 이것이 어디에 부딪히거나 타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염증 수치가 높아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상처가 없는 것. 상처가 없이 아픈 곳을 좌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피로골절, 건염, 근염, 좌상은 이야기했다시피 많이 운동을 하거나 내가 신체에 비해서 버틸 수 없을 만큼의 운동을 수행했을 때 나타나는 만성 운동 손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운동 손상의 원인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개인적인 원인, 환경적인 원인입니다. 자, 환경적인 원인부터 볼게요. 안전시설 부족, 보호장비 미착용, 기후조건 악화, 상대 선수의 부정행위. 자, 이렇게 보면은 안전시설 부족, 기후조건 악화, 상대 선수의 부정행위, 이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봤을 때, 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없는 부분일까요? 맞아요. 환경적인 것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운동 손상은 사실 예방하긴 해야 하지만 예방하기 조금 힘들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개인적인 원인에서
준비 운동의 부족, 체력 부족, 부주의, 주의 산만, 지나친 긴장, 무리한 운동. 자, 이 5가지의 원인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원인을 낮춤으로써 운동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들을 알아볼 거예요. 자, 준비 운동의 경우 근육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근육의 온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리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근파열이 오는 거예요. 근육이 찢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근육의 온도를 올려줌으로써 준비 운동을 하면은 그래서 근파열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체력 부족입니다. 체력 부족은 우리가 곧 똑같은 말로 미숙한 기술, 그리고 훈련 부족. 자, 이렇게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신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운동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걸 수행한다거나 훨씬 더 많은 운동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적절한 운동량을 조절하고 운동 강도를 조정함으로써 운동 손상을 낮출 수가 있어요. 자, 부위주의, 주의산만. 당연히 운동을 수행할 때 위험한 상황이 많은데 내가 이것저것 웃으면서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하거나 뭐 진짜로 위험하게 핸드폰을 보면서 하거나 자, 그렇게 하면은 운동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 지나친 긴장. 자, 긴장이 되는데 어떻게 긴장을 안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자, 경기에 나갔을 때를 뭐 주로 지나친 긴장이 많이 생기는데 이럴 때는 심호흡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많은 상상을 하고 대비를 함으로써 낮출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무리한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도 자, 여기랑 아주 비슷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운동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전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첫 번째, 운동 종류에 맞는 운동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반드시 실시한다. 자,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근육 온도가 올라간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예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운동 종류에 맞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사용 전후에 점검한다. 자, 운동 장비가 있다고 해서 그냥 막 착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여기서 화면에 보이는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 무릎과 팔꿈치 보호대, 헬멧,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사이클을 탈 때도 헬멧 뭐 이런 걸 착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다 낡아 빠지고 기능이 없는 것을 착용해도 된다 안 된다? 자, 안 된다. 이런 거 잘 점검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고 적절하고 충분한 훈련을 한다. 자, 이거 아까 말했던 뭐죠? 네, 체력 부족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숙한 기술, 훈련 부족. 자, 이런 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자신에게 맞는 운동량, 그리고 운동 강도 설정. 자, 이렇게 하면 예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운동 중 적합한 운동기구를 선택하고 시설 안전 점검을 한다. 자, 이것도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충분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나친 긴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다르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한 경우는 어떤 거? 개인적 요인. 자, 그 다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2개는 환경적 요인. 자, 그래서 우리는 운동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모두 다 준비하고 대비해서 손상을 최대한 적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보조 예방 기법인데 테이핑과 보호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테이핑. 손가락 부상이나 발목 관절 염자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부위를 테이핑한다. 운동선수들의 경우는 많이 사용들 하는데 우리 중학교 여학생들의 경우는 테이핑이 뭔지 모르는 학생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살 색깔에 혹은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이렇게 생긴 테이프예요. 옆으로 잘 늘어나는 신축성이 있죠. 자, 이거를 내가 원하는 곳,
선생님을 예로 들으면 선생님 무릎이 안 좋아서 무릎에 테이핑을 해요. 그러면은 무릎 근육과 무릎에 있는 인대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덜 다칠 수 있도록 보호 장비와도 같은 거죠. 그 다음 보호대의 무릎 관절 앞부분이나 엉덩이 관절과 어깨 관절 옆쪽에 보호대를 착용하여 부상을 예방한다. 자, 무릎, 엉덩이, 어깨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손목, 허리. 자, 주변에 손목, 허리, 발목. 보호대 찬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다쳤을 때 내가 온찜질을 해야 되나 냉찜질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모를 때가 있어요. 자, 이때 내가 만약 냉찜질을 해야 되는데 온찜질을 하게 되면은 아주 다친 손상 부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냉찜질하고 온찜질 하는지 알아볼게요. 일단 냉찜질의 효과는 통증을 완화시키고 혈관 수축을 통해 출혈과 붓기를 줄여준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친 직후 무릎이나 발목이나 어깨나 손목이나 땡땡 부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냉찜질을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붓기가 좀 가라앉고 2, 3일 뒤에는 혈액순환을 활발히 해주는 온찜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순서가 냉찜질에서 온찜질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만약에 반대로 실시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다치자마자 부어오른 상태에 온찜질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온찜질의 효과는 혈액순환을 활발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땡땡땡땡 부어오르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자, 붓기가 없는데 냉찜질을 해요. 하지만 아파요. 그때 냉찜질을 하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방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아질 수 있는 부위에 가야 되는 세포들, 호르몬들이 냉찜질을 통해서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처 부위가, 손상 부위가 더 오래 가게 되는 거겠죠. 자, 운동 손상의 종류 알아볼게요. 첫 번째, 무리한 운동을 했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근육통, 근육경련이에요. 자, 무리한 운동을 했을 때 다치는 것 많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두 가지를 알아본 건데요. 자, 근육통은 근섬유가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염증이 발생하거나 근육신경에 피로가 쌓여 발생하여 쑤시고 아픈 증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 배웠던 만성일까요? 급성일까요? 운동 손상 중에 자, 만성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벼운 걷기나 정리운동,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힘을 강하게 주지 않는 정도로 근육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부어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부어오르지 않았으면은 찜질을 할 때 온찜질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하지만 근육통이 너무 아파서 부어올랐어요. 그때는 냉찜질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마사지를 할 때 온찜질을 하거나 냉찜질을 해주면은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근육 경련입니다. 근육과 신경이 필요해져 근육이 수축하거나 떨게 되는 상태로 근육이 뭉치며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쥐난 증상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속된 수축으로. 자, 계속 근육이 쉬지 못하고 수축된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신경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찜질과 근육 마사지를 통해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데요.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바로 직후는 냉찜질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온찜질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잘못된 동작, 관절 주변 근육과 인대의 약화 또는 다른 선수와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탈구입니다. 이거는 바로 빠지는 거죠. 어깨가 빠지거나 무릎이 빠지거나 자, 그래서 읽어보면 관절을 둘러싼 인대 및 관절낭 밖으로 뼈가 빠져나온 상태로 통증이 심하여 움직이지 못하며 인접한 신경이나 혈관에 상해를 입힐 수도 있다. 자,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인접한 신경이나 혈관에 상해를 입힐 수도 있다. 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인데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병원 가야 돼요. 최대한 빨리 병원을 가서 뼈의 위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내가 바로 가지 못한다면은 냉찜질을 하면서 이게 당연히 내가 뼈가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은 다른 곳에 있다면 관절이나 그런 인대들이 부어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냉찜질을 하면서 병원에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염좌입니다. 관절을 연결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손상으로 상해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른다. 자, 부어오른다고 했을 때 뭐를 해야 된다고요? 냉찜질. 자, 그래서 송산 부분을 높게 하고, 왜냐? 피를 좀 덜 가게 해서 붓기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며 찬 물수건을 내어 붓기를 가라앉혀야 된다. 자, 이 상처 부분을 높게 하고 찬 물수건을 대는 것, 그 두 개의 효과가 사실은 비슷비슷해요. 혈액이 좀 적게 가도록 하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좀 낮춰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염증 수치가 낮아질 수 있도록, 염증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때도 한번 볼게요. 탈구와 염좌, 이거는 급성 손상일까요? 만성 손상일까요? 네, 맞아요. 급성이에요, 급성. 두 개 다 급성 손상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운동 중 사람 또는 물체에 부딪히거나 넘어져 충격이 가해진 경우입니다. 그때는 첫 번째 금파열, 두 번째 타박, 세 번째 골절, 네 번째 찰과상. 자, 우리가 이것도 먼저 알아볼게요. 이것은 급성일까요? 만성일까요? 자, 보면은 이렇게 다치는 상황 자체가 부딪힌 경우라고 했죠. 부딪힌 경우. 자, 그러면은 급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하나씩 볼게요. 금파열. 심한 충격으로 인하여 근육이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 근육이 부어오르고 심한 통증과 함께 경련이 나타나며 출혈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 이거는 사실 만성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면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급성과 만성 두 개 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치료 방법은 금파열이 일어난 경우 부위는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통증이 사라지고 나서 일상생활을 시작한다. 자,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사진을 보면 굉장히 아프겠죠. 근육 자체가 찢어져서 조금이라도 근육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매우 큰 고통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사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찜질 많이 해주고, 병원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은 직후부터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타박상입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기는 상해로 모세혈관이 터져서 멍이 들고 부어오른다. 자, 이거는 급성이에요? 만성이에요? 그렇죠. 급성이에요. 자, 상처 부위를 냉찜질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골절입니다. 외부 충격 등에 의해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상해로 통증이 크고 상해 부위가 많이 부어오른다. 자, 부러진 부위에 부목을 대고 움직이지 않도록 처치한 후 신속하게 의사 치료를 받는다. 이 경우는 의사 치료 안 받으면 안 돼요. 자, 부목을 대는 이유는 뭘까요? 부러진 뼈가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을 취하고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한 나무 막대기를 댄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응급처치를 한 후에 병원에 가게 되면 깁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당장 병원에 못 가는 상태다 그러면은 아까 염좌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손상 부분을 높게 하고, 그 다음에 냉찜질. 자, 이것도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찰과상입니다. 긁히거나 넘어져 피부 표면이 갈라지고 모세혈관에 출혈이 생기는 표피층의 상해로 출혈과 함께 통증을 유발한다. 자,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그냥 까진 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소독약으로 소독한다. 더 빨리 낫게 하려면 약을 발라주면 되겠죠? 이러는 경우는 아주 많아요. 우리 운동장에서 살이 쓸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위에 바로 소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흐르는 물에 빡빡 씻어주고서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한 후에
소독약으로 소독하고 그 다음에 약을 발라주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8가지 정도를 알아봤는데 하나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뇌진탕입니다. 여학교에서는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로 남학교에서 혹은 운동선수들한테서 많이 일어나는 건데요. 경기 중에, 연습 중에 머리를 부딪히는 거예요. 자, 머리를 부딪히면 어지럼증, 구토 및 뇌출혈, 뭐 이런 것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도 신속히 병원을 가야 해요. 자, 이런 거 전부 다 보면은 사실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무리한 운동. 자, 그 다음에 뭐 상대 선수와 부딪힘.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손상을 당하지 않으려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운동량,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 강도. 자, 이런 것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원인, 환경적인 원인 모두 다 지켜서 운동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24차 시 체육 과제입니다. 더해보기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요. 이것은 체육책 페이지 388페이지 있어요. 388페이지 왼쪽 하단에 있고요. 자, 운동 손상에 관련된 사례를 조사해보자. 사례 내용, 손상 원인, 손상 내용 등이에요. 사례 내용은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있는 것을 한번 볼게요. 농구를 하던 안전이는 패스를 받다가 손가락 끝으로 잘못 잡으면서 손가락을 다쳤대요. 자, 손상 원인은 뭘까요? 운동 밀숙에 의해 약지 손가락에 무리한 힘이 가해졌다. 혹은 자세가 좋지 않아서 손가락부터 받았기 때문에 다쳤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손상 내용은 약지 손가락의 염좌입니다. 자, 염좌가 뭐라고 했죠? 인대와 힘줄이 다친 거. 인대와 힘줄이 지나치게 무리가 가해지거나 찢어지거나 자, 늘어나거나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면 돼요. 자, 오늘 체육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학습하도록 해요. 안녕히 계세요.